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최강스카이 학원에서 인천에서 인서울 가기 해서 2026 대입 수시 전형에 관련된 설명회를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제 핵심 내용은 지금 보시듯이 등급별 지원 방향입니다. 각 등급에 맞춰서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보자. 오늘은 뭐 다른 얘기 필요 없이 1에서 5등급까지 각 등급별로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1등급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1등급을 좀 나눠봤습니다. 제가 기준점은 1.0에서 1.3까지 그리고 1.4에서 1.9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 이 분류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제 1.3등급 이내에서는 수능 최저만 내가 맞출 수 있다고 하면은 거의 100% 확보하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강대학교예요. 서강대학교 추천 전형은요, 이 라인에서 유일하게 교과 100입니다. 다른 뭐 연세대, 고려대, 뭐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학교들이 전부 다 교과에 서류를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좋든 나쁘든 서류라고 하는 게 반영이 되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 무조건 합격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죠. 하지만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1.3 이내라고 한다면 100%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쳐도 90% 이상 무조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능 최저가 세계 각 3. 어떻게 보면은 다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낮은 수능 최저예요. 그러니까 이 1등급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거의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카드, 그게 바로 서강대죠. 대신 의치한 약수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못하겠죠. 서강대학교가 이런 의학 계열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6장의 카드 중에서 서강대 한 장을 내가 확보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 5장의 카드는 실질적으로 1.3 이내면 서울대의 직윤 혹은 종합 둘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하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 추천과 종합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한 장 그리고 2장씩, 그럼 전체적으로 서영고에서만 5장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서강대가 아무래도 과가 많은 것도 아니고 좀 학교의 사이즈를 좀 고려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매력적이지 않다고 보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균관대, 한양대도 이제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 성균관대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3합 6 혹은 3합 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능 최저가 서강대가 훨씬 높다라고 하는 변수가 존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서류라고 하는 평가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붙는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균관대, 한양대와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서강대를 일단 한 장을 픽스한 상태에서 차라리 서울대, 연대, 고대를 조금 더 과감하게 노리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이외에 여기서 요 등급 때는 이제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 플러스 알파죠.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 중심에서는 이제 송도에 가면 국제대학 송도 캠퍼스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뉴욕 주립대 한국 캠퍼스, 그러니까 뉴욕 주립대 송도캠 이런 식으로 이 해외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국제 대학들의 이 한국 지부라고 할까요? 한국의 캠퍼스들이 송도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는 이제 그쵸, 영어 에세이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자연계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추가로 쓸 수 있죠.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이런 학교들. 여기는 자소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준비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준비를 조금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6장 이외에 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튼 합격할 수 있는 카드에 대한 가능성을 더 넓힐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1.3 이내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제 1.4 정확하게 얘기하면 1.5 정도 될 것 같아요. 1.4까지는 운이 좋으면 서강대 추합까지도 가능하니까. 왜냐면 1.5에서 1.9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얘기한 이 1등급 초반 때보다는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 실제로 지원해야 되는 학교들의 기준점은 성균관, 서강, 한양대를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연대, 고대 추천형을
그래야지만 연대, 고대 뭐 종합을 한번 찔러보거나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핵심은 뭐냐면 수능 최저 3합 7이 핵심이에요. 이거를 무조건 맞춰내야 돼요. 물론 위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저 서강대 때문에 조금 폭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3합 7을 못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탑 10 안에 있는 대학 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뭐 한국 외대나 경희대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만큼 여기는 경쟁이 또 치열해집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조금 더 단계를 낮춘다고 하면은 그쵸, 홍익대 3합 8 여기까지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낮춘다고 하면 이제 2합 6 라인이라고 하는 국숭세단 요 라인까지도 쓸 수는 있어요. 다만 1등급 대학생들이 여기까지는 일단은 고려하지 않는다. 솔직히 공국대, 동국대도 쓸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최소 중앙대, 경희대 라인에서 어떻게든 정리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무조건 일단은 3합 7까지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이 수능 학습이 돼야지만 1등급 때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1등급이 아주 골 때립니다. 왜? 그렇게 되면 종합전형에 이제 올인을 해야 되는데 1등급들이 쓸 수 있는 이 탑 10 안에 있는 대학들은요. 우리 일반고에 1등급도 들어오지만 특목도 들어오고요. 자사고 학생들도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 예측 자체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뭐냐? 그렇죠. 고려대학교 하구 종합이지만 4합 8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능 최저. 솔직히 이거 맞추면 무조건 붙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최저가 꽤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요거를 도전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등급 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3합 7. 최소 3합 7은 맞춰낼 수 있어야 된다. 요 정도에서 1등급들의 어떤 이 지원 방향성을 한번 얘기할 수 있고, 이제 2등급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희망하는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당연히 인서울 중상위권 아니면 그 이상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기준을 잡으면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2.5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과 2.5가 넘어가는 친구들로 구별해서 볼 수 있는데 2.5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의 희망권은 그쵸?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탑 15라고 불리는 라인 정도까지예요. 반대로 2.5가 넘어가는 친구들은 그쵸? 건동 홍숙이 가장 위에 있는 라인입니다. 여기가 이제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아무래도 2.5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위냐 아니면 그보다 조금 한 단계 아래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 다 공통점이 뭡니까?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를 요구합니다. 2.5등급 대 희망권은 3합 7에서 2합 5 정도는 맞춰야 되고요. 지금 2.5가 안 되는 친구들도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뭐 국민대, 숭실대 정도를 쓰려고 하면은 3합 8 혹은 2합 5에서 6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1등급과 달리 2등급 대 학생들은 최저를 준비는 하지만 확신이 부족해요. 내가 이거 맞출 수 있느냐. 2합 5 엄청난 겁니다. 하나는 2등급, 하나는 3등급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2등급 대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이 최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거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 3학년 1학기 때 종합전형에 올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매몰돼요, 학생들이. 이게 2등급 대 학생들이 3학년 때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최악의 방법이에요. 왜? 종합전형에 매몰되는 순간 일단은 수능 학습은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 수능 학습만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신에 대해서도 관리를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데 꼼꼼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무조건 서류 준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기 시작하거든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오버페이스가 되죠. 근데 이게 생기부를 딱 봤을 때 그런 친구들은 드러나요. 아, 이 친구 3학년 때 뭔가 굉장히 몰입해서 많이 했구나. 근데 그만큼의 학업 역량이 따라오느냐?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게 2등급 대 학생들의 가장 큰 좀 실수, 좀 판단의 착오,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되게 2등급 대에서는 어떻게 쓰는 게 좋냐? 당연히 1등과 비슷합니다. 안정권 라인을 무조건 한 장을 써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맞출 수 있는 최저의
확실한 교과 전형을 쓸 거냐, 아니면 그거보다 단계를 좀 많이 낮춰서, 눈높이를 낮춰서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을 쓸 거냐. 2.5 이내에서의 안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학교들이 지금 보시는 요 학교들이에요. 광운대, 상명대, 명지대, 인천대, 서경대, 항공대. 이 학교들의 추천 전형은 최저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2.5가 여태까지 바라보는 학교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적정선의 학교들에 비하면 한 단계가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솔직히 2.5가 넘어가는 친구들은 2.5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 이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왜? 이 친구들도 안정권은 비슷합니다. 다만 뭐 인천대, 경기대, 아니면 가천대나 명지대의 교과 혹은 교과 면접 전형,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잡아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근데 2.5가 넘어가는, 예를 들면 2.6, 2.7, 2.8 대면요, 요 안정권 쓰자고 하면은 일단 씁니다. 오케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 장은 쓸게요. 뭐 두 장은 쓸게요. 근데 예를 들어 2.2, 2.3 이런 친구들한테 광상명가 쓰자고 하면은 여기는 바로 오케이 하지 않아요. 물음표를 일단 붙이죠. 그리고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그때 가서 오케이요 하거나 그래도 안 써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위험 부담이 큰 집단은요, 제가 볼 때 요 집단이에요. 희망하는 목표는 1등급 후반대 친구들과 동일한 학교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수능 최저의 그 충족에 따라서 맞추지 못한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원래 계획에 없던 하위권 대학을 써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괴리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급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최저이긴 한데 2.5 이내에서는 꽤 높은 수능 최저, 최소 2합 5에서 2합 6을 무조건 목표하셔야 되고, 2.5가 넘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적정 라인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국숭세단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광상명가라고 하죠. 그럼 대표적인 이제 최저 있는 학교들, 뭐 가톨릭대 같은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한 단계 낮은 2합 7 아니면 2합 8 정도 기준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준점을 잡고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등급도 결국에는 최소한 2합 6을 기준으로 해서 2합 6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인 한두 장에 확보할 수 있는 카드를 내가 손에 넣을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요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1, 2등급은 아무튼 뭐 종합전형이든 지금 말씀인 교과전형이든 최저가 있냐 없냐든 조금만 본인이 눈높이를 낮추거나 하면은 붙을 수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집단은 바로 이 집단이죠. 3등급. 3등급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준은 3.3 이내냐 3.3이 넘어가냐로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의 교과 최저 기준했을 때 거의 최대 맥스가 한 3.3입니다. 뭐 몇몇 과들은 막 3.5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3.3 무조건 안쪽에서 거의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3.3까지는 일단 기준점에서 핵심은 뭐냐면 수능 최저를 염두에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3.3이 넘어가면은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는 어떤 수능 최저냐? 3합이에요. 이따 말씀해 드릴 거지만 어떤 3합? 네, 지역 거점 국공립대, 저희가 직어국이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3합 뭐 11에서 뭐 3합 13 사이 정도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고려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3등급은 일단 희망은 인서울이에요. 인서울에 희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확률 게임이 매우 낮아지는 거죠. 최소 최저 2합 7을 맞출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지만 내가 2합 7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수능을 할 거고 최저도 준비를 할 거거든. 그런 친구들 중에서 일부가 요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요 전형을 활용할 것이냐, 이게 3등급 때 있는 학생들의 인서울을 갈 수 있냐 없냐를 결정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실제 현실은 어때요?
최저를 맞출 가능성도 많지 않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죠. 종합전형의 기대치가 매우 낮아요. 특히 평범한 일반고에서 3등급대에서 종합전형으로 뭐 인서 중위권을 노린다? 노립니다. 한 장 정도는 다 써요. 근데 합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실제로는 무엇을 염두하냐? 이제 교과 면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천대 아니면 명지대 이런 학교들. 교과 면접 전형 활용을 좀 우선순위에 두고 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직어국이라고 불리는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교과 일반 전형.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춘다. 그러면 안정권으로는 결국에는 천안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립 4년제를 이제 고려를 하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죠. 예. 취업 선호학과라도 따져보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등급 때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예. 매우 높은 이상을 가지고 수시 지원 방향을 잡는 친구들. 주로 인서울 위주로만 내가 노리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이제 정말 현실적인 친구들이 있죠. 적정 수준에서의 뭐 최저를 맞춰본다거나, 뭐 약수령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뭐 직업을 노려본다거나. 근데 또 이게 안 된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는 그쵸. 예, 지방 4년제를 노리는 안정지향으로 쓰는 등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떤 게 뭐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3.3 이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최저 2합 7을 맞추면 그래도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다.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잡으시고 여기서 한두 장만 확보를 하면 정말 인서울 종합전형 노려보는 겁니다. 뭐 가천대 면접 이런 거 노려보는 거예요. 근데 3.3이 넘어가면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제가 제안 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약수령 논술. 이게 국어하고 수학만 수능 특강과 수능 연계 과정입니다.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요 두 것만 확실하게 한 바퀴 혹은 한 바퀴 이상 돌리면은 해볼 만한 요 단답형 서술형 형식의 논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는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어느 대학들이 있냐면 소개만 해드리면 인서울 안에 약수령 논술을 활용하는 학교가 상명대, 서경대, 가천대, 여기 이제 하나 더가 삼육대입니다. 요렇게 4개의 대학이 인서울에서 저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는 시험으로 학생들을 모집해요. 근데 이게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지만 합격하는 학생들의 등급대들이 4등급에서 5등급 사이입니다. 실제로는 3등급 후반대부터 아마 시작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3등급 대 학생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저를 맞추던 혹은 약수령을 동시에 하던 아니면 약수령만 하던 만약에 할 거면 수능은 무슨 과목으로 수능 공부를 하는 거냐? 국어하고 수학으로 준비를 한다. 왜? 약수령 논술이 국어하고 수학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3등급에서 생각보다 인서울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합격자들이 4, 5등급이라고 얘기한다면 원래 기본적인 3등급들이 4, 5등급보다 학업 역량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3등급 대 애들이 4, 5등급이 준비하는 저 약수령 논술을 동일하게 준비하면 붙을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런데 왜 4, 5등급들이 많냐? 3등급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저 최저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4, 5등급은 최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최저 해봤자 붙을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3등급은 좋든 나쁘든 최저를 하면 합격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국어, 수학으로 최저를 맞추기보다 당연히 뭘로 맞춰? 영어하고 사탐으로 맞추는 거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럼 국어 수학을 안 하겠죠? 그럼 결국 약수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수령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3등급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맹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캐치를 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최저보다 저 약수령 논술이 3등급대에서 인서울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훨씬 더 많이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특히 3.5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높은 확률로 인서울에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3등급은 기본적으로 수능 공부를 할 때 국어 수학 중심으로 해서 최저와 약수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등급 실제로 이제 4등급부터는 기본적으로 인서울은 매우 어렵죠. 실제로 수도권도 어려워서 수도권에서 경기도 외곽 라인에 있는 교과 대학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솔직히 4등급에서의 일반고 기준 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4등급도 인서울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약수령 논술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등급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수령 논술 준비를 할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로 결정이 돼요.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일단 그쵸? 인서울권 라인 아니면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들과 아니면 최소 통합 라인 안에 있는 수도권 대학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만약 약수령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최대로 땡길 수 있는 게 직어국을 희망하는 건데 강원대의 메인캠인 춘천은 안 돼요. 삼척이나 도계. 전남대의 여수캠 지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갈 거냐? 아니면 경기도의 외곽 지역에 있는 이 학교들을 갈 거냐? 아니면 지방으로 갈 거냐밖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4등급이면요. 취업이 잘 되는 선호도가 높은 과를 지원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4등급대 학생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등급이라고 해서 니네가 인서울에 못 간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너희도 갈 수 있어. 다만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방향성을 잡고 남은 시간 공부를 하면 그걸 안 하니까 니네가 못 가는 거지. 니네가 갈 수 있어. 왜? 이미 가는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5등급 마찬가지입니다. 5등급에서 인서울 어떻게 가요? 재수해야죠. 수능 봐야죠. 그럼 니네가 수능을 보면 인서울 가냐? 재수하면 인서울 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5등급도 뭘 해야 되느냐? 약수령 하는 겁니다. 약수령. 5등급도 약수령 준비만 잘 하면은 4등급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인서울 아니면 수도권, 지하철 타고 대학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못하는 거고 아는데도 내가 이거 어차피 안 돼 하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등급도 약수를 하면요. 물론 4등급에 비해서 인서울에 있는 학교 확률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약수령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학교들에 가는 거예요. 경기 지역은 경동, 동양, 평택. 충청 지역에서는 모건, 배재, 세명, 중부, 중원, 유원, 청운. 광원에서는 상지, 한라, 경동. 그러면 이 학교들이 좋은 과를 가냐? 아니겠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거예요, 그냥. 대학은 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원해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학생들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부모님들도 어쩔 수 없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등급에 내가 지하철 타고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은 학생들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중에 열에 한두 명이 이걸 해요. 약수령을. 해볼게요. 공부하죠, 왜냐면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인 학생들도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압니까? 공부는 안 하는데 수능장은 들어가. 물론 공부를 하고 수능장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럼 이 친구들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정시까지를 일단 본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안 되면 정시에서 지방에 가든 정시에서 전문대를 가든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국어하고 수학 공부하라고. 누가 이거 수능에서 1등급 받으라고 해? 니네한테? 2등급 받으라고 해? 아니잖아. 니네 이거 진짜 열심히 하면 4등급 나오거든. 아마도. 근데 이 정도만 나오면 얘네를 쓸 수 있다니까? 문제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5등급대에서도 인서울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재작년입니다. 아직 작년 입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작년 입결을 기준으로 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상명대, 서경대, 가천대, 삼육대 이 네 개의 대학의 공통점이 뭡니까? 네.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는 시험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에요. 물론 상명대는 작년에 신설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추정을 해보면 교과가 2등급대고요. 종합이 3등급대. 그러면 약수령 논술이 3등급 후반에서 그쵸? 4등급대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서경대. 서경대도 교과 기준하면 3등급대 초반이에요. 2합 8. 근데 이 서경대는 종합전형은 없어요. 그러면 요거를 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약수령 논술로는 학교에서 재작년 입결 발표했을 때 인문계열 기준하면 한 4등급대 그리고 자연계열 기준 5등급대 학생들이 붙었습니다. 가천대학교가 가장 대표적인 약수령 논술 학교예요. 근데 제가 3개를 나눠봤습니다. 저 보건계열까지. 가천대 기준에서 보세요. 교과전형 최저인은 2합 6, 2등급대예요. 특히 물리치료는 2합 6인데 2.01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종합전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3등급, 4등급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되죠. 그런데 저 물리치료 어때요? 2.96이에요. 종합전형인데도. 그런데 약술로 가잖아요. 그러면 가천대 다 5등급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4.6이에요. 4.6이. 4등급 중반도 붙는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 이 인천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 좀 관심을 가질 게 이 물리치료입니다. 왜 물리치료냐? 얘가 보건인데 메디컬 캠이 어디에 있냐면 네,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4등급, 5등급인데도 인천에서 대학에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뭐 종합적으로 위에 있는 학교를 노립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로 뭐 인하대 써서 합격할 수 있나요? 뭐 가톨릭대 써서 합격할 수 있나요? 뭐 인천대 써서 합격할 수 있나요? 종합전형은 무조건 붙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교과전형과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는 건 아무튼 내가 다른 애들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많이 맞추면 1점을 더 많이 얻으면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빨로 뭔가 붙기를 바라는 것보다 그 시간에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요. 나의 운 플러스 실력으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잊지 마시라. 이건 뭐 실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삼육대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지금 교과전형 기준 했을 때 대략적으로 2등급대예요. 그런데 종합전형 기준하면 이제 3등급대. 그런데 삼육대 물리치료. 삼육대가 보건계열로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술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일반과들은 4등급대. 그리고 물리치료도 3등급 중반 후반대까지. 전형에 따른 입결들을 한번 같은 학교 기준에서 교과와 종합과 뭐 논술 아니면 뭐 다른 전형들을 쭉 나열해서 한번 보세요. 과마다. 그러면 그 포인트, 그 어떤 집단에 해당되는 애들이 이 전형으로 쓰려고 하는가.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라면 지금 말씀드린 3등급 후반, 4등급, 5등급, 심하면 6등급. 다만 6등급은 국어하고 수학은 그래도 5등급 이내 아니면 4등급 정도 나와줄 수 있는 정도의 실력. 요 집단은요, 굳이 가능하지도 않은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이거를 주목하고 이거에 집중한다고 하면, 그죠? 훨씬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어차피 6장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설명회를 할 때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었던 등급대는요, 1, 2등급이 아닙니다. 1, 2등급은 상담 안 해도 알아서 잘 써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붙어요. 떨어지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과욕을 부리는 친구들. 아니면 명확한 어떤 합격 카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런데 3등급부터는 얘기가 틀려요. 간절해요. 간절한데 이 친구들은 그냥 딱 본인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아, 불가능해. 어차피 내가 최저 맞춰도 떨어져. 어차피 1, 2등급 애들 때문에 안 돼. 다 이 생각하는데 왜 걔네들하고 같이 싸우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1, 2등급은 약수령 논술을 하라고도 안 해. 학교 라인들이 걔네들이 만족하는 학교가 아니니까. 근데 3, 4, 5등급은 지금 3, 4, 5등급, 4등급, 5등급에 여기 간다고 생각을 해봐. 4, 5등급에 여기 간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안 할 거야?
해야지. 공부하셔야죠.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인서울에 가려면 이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최저를 맞추던 3합이나 2합을 아니면 아예 진짜 정시까지 가던 아니면 약수령 논술을 하던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서울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최저, 수능,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는 이 세 과목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렇기 때문에 국어, 수학 중심으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준비하면은 최저도 가능하고요. 약수령 논술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4등급, 5등급이라면 저는 뭐 최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3, 후, 4, 5는 그냥 국어, 수학해. 니네한테 수능 3등급 맞춰라, 4등급 맞춰라 하는 거 아니야. 국어, 수학해서 약수령 논술해. 1, 2등급 너희는 수능 최저해. 3등급 초반도 할만해. 그럼 3등급 중반은 어떻게 하냐? 솔직히 나라면 3후와 마찬가지야. 그래 이거 할 거야. 확실하게 한 장만 내가 확보할 수 있으면 나머지 우주상향으로도 써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뭐하러 그 돈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방향만 명확하게 잡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 영상 찍는 게 2월 달이에요. 2월 14일.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2월 달도 지금 절반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3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 11월까지 8개월이거든요. 8개월 동안 국어하고 수학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최소한 한 바퀴씩 돌려보고 시간적 여유 있고 좀 더 열심히 해서 2바퀴씩만 돌릴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거죠. 거기에 학교별 모의고사 보고 이런 거 하면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3등급, 4등급, 5등급도 인서울 갈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3학년 1학기 때 좀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기준이 유지입니다. 현행 내 성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왜? 성적이 오르기가 매우 어려워요. 다른 친구도 공부 안 하나요? 뭐 1등급 애들은 바보입니까? 뭐 1등급 애들이 뭐 양보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2등급인 애들이 양보하겠어요? 자기 등급 유지만 해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진로 선택 과목들은 학교에서 최대한 좀 성취도를 좋게 많이 주니까 성취도는 그래도 A에 가깝게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활동을 하나 한다. 한 개의 활동을 하면은 이 활동에 대한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활동에 대해서 왜 하는지 관심과 흥미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역량을 파악하죠. 뭐 학업적 역량이 필요하냐, 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이런 등등등. 그런 역량을 파악했으니까 그 역량을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어느 정도 만들었을 때는 그거를 강화할 수 있는, 심화할 수 있는 그 과정. 즉 기승전결이라는 완성이 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되게 여기까지는 해요. 이건 다 해. 1활동, 2활동, 3활동에서 다 관심과 흥미는 가져요. 그리고 역량 파악을 하는 애들이 한 50%.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필요 역량이 뭔지 모르는데 그냥 노력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어떤 활동, 어떤 거에 흥미가 있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찾아보는데 못 찾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볼 수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뭐하냐? 하나의 활동이라도 끝맺음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매조짐을 해줘야 돼. 매조짐을. 그러니까 갑자기 3학년 때 이 활동 저 활동 하지 말고 여태까지 2학년까지 했던 활동의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했는지를 빨리빨리 판단해서 그거를 마무리하는 게 다른 활동 10개 애매하게 시작만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나의 활동을 하더라도 끝까지 한다라는 기준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요 말씀 드리고요. 수능 최저는 실질적으로 방학 때부터 하셔야 되는데 방학 때부터 하는 친구도 있지만 안 하는 친구들 솔직히 훨씬 많아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수능 특강이 2월 달에 나오잖아. 지금 나온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월까지는 뭐 어떻게 해? 하면서 그냥 놀아.
그리고 2월 달에 나와도 뭐 이제 나왔잖아. 아직 EBS에서 완강이 안 됐어. 그래서 또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최소한 지금 수능 특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수능 최저로 뭐 할 건지 과목 선택 빨리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빨리 일단 최소한 수능 특강 뭐 EBS를 보시던 아니면은 뭐 메가를 보시던 사설 인강을 보시던 그죠? 스타트는 빨리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건 3월부터죠. 근데 3월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신도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까지를 잘 조정을 하려면 학습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이거는 최소한 2월 안에는 방향을 잡고 계획까지 끝내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3월 달에 혼란이 안 옵니다. 마지막 약수령 논술은요. 정말 국어, 수학,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 최소한 이것만 합시다. 우리가 4등급, 5등급 할 수 있어요. 왜? 내 경쟁자가 1, 2등급이면 당연히 지지. 그런데 똑같은 4, 5등급이라니까. 똑같은 4, 5등급. 4, 5등급들이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기 안 하면 나도 합격할 수 있어요. 나도 합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실력으로 갈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니까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이 점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설명의 영상을 제가 다시 찍는 겁니다. 그 점은 이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설명회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제가 따로 녹화를 해놓은 게 지금 목소리가 잘못 나와서 요것만큼은 조금 더 좀 짧게라도 정확하게 좀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최강스카이 학원이 인천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저희가 처음일 겁니다. 이 약수령 논술이 일반 보습학원에서는 이제 수업 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아예 논술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청에. 그래서 허가를 받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 학원은 교육청에서 거의 허가를 받은 몇 개 안 되는 아마 제 생각이 맞으면 인천에서는 저희가 거의 처음일 거예요. 인천 내에서는 정말 몇 개 안 되는 약수령 논술 대비반을 올해 3월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혹시 약수령 논술 준비하시고 싶은 학생들 혹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저희 최강스카이 학원 주말반 토요일날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토요일날 수업을 진행하니까 이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지금 032-710-7742 저희 이제 고등부 대표 이제 연락처고요.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꼭 학원에 수업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만약에 문의하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는 수능 최저 때문에 일요일 날은 사탐 과목. 예. 그래서 지금 요거 동아시아 세계사 생활윤리 사회문화는 이제 수능 최저 혹은 고2, 고3 내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022 교육 개정안이 다시 나왔죠. 거기에 맞는 통합사회와 한국사 고1 사회탐구 내신 대비반 요것도 지금 운영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준비하실 게 많을 거예요. 고1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고2,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내신이 1, 2등급이 아니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 여러분 충분히 다 우리 인서울 도전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최강스카이 학원 2026 대입 설명회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